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에 다양한 네네. 이슈가 있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기도 했었는데 네네. 한번 뉴욕 증시부터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본부장님이랑 인사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조정이 나왔을까요? 우리 뉴욕 증시가. 일단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아서 일단 음, 하락했습니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일단 나스닥에서 이제 중국에서 그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단 반독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애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가 그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 가량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간 떨어지면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전반적으로 주식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 주가는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그러니까요. 애플은 또 네. 그 틱톡 때문인가요? 아니 애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팀쿡이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주목을 받았는데 숨은 조력자는 팀쿡이라고 봅니다. 팀쿡과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메타의 저크버그라고 보는데 향후에 그 두 사람이 그 어떤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향후에 좀 약간 주목받을 인물이라고 봅니다. 숨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팀쿡이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뭔가 경영을 잘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주가가 계속 향후에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크버그는 기본적으로 AI 쪽에 제가 볼 때는 그 언어 그 이제 그 라마도 그렇고 좀 이따 얘기할 그 생성형 동영상 그 검색 그 또 마찬가지인데 두 AI 쪽의 주력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사업 모델이 향후 좋다고 보기 때문에 메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두 쪽의 사업이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그런 방향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건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슈가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산 어. 출산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다시 기사 또 됐어요. 아니 그 예. 되게 그 속보가 빠르시더라고요, 본부장님이. 그걸 네네. 듣고 네네. 다음 날 아침에 뭐 뉴스가 쏟아지는 아니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좀 자세히 보셨어야 되는데 아. 나토 그러니까 MBC 대화에서 음. 여러 가지 기사가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사분들이 좀 이제 뭐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나토 기사가 중요하진 않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나토는 우리 쪽과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신을 보실 때 다양한 기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쪽과 관련이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원정 출산 관련된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거는 강조를 사실은 예예 그걸 계속했구나. 강조를 했고 네. 그거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분인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도 또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아졌고 사실은 이제 그 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상위에 계신 분들 좀 몇 분 뭐 높진 않지만 그걸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괌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얼마 이제 임박해서 가시지만 LA 가셔 하시는 분은 지금 가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가면 아이가 취임 전에 나와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빠르게 법이 네네네네네. 딱딱딱 통과가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시행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럴 수도 그렇구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약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 성격상 그냥 안 해. 할 수 안 할 바로.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긴 가능성도 지금도 있고 막 여러 논란이 가지 공약을 네네네. 취임과 동시에 할 거다 예 네. 이렇게 논란이 될 하고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관세 부분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에 선을 긋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선을 걷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 어떤 이론의 하나의 그건데요. 트럼프는 어디에 선을 정확하게 긋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을 정확하게 긋는 걸 그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 걸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네네. 그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리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논란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원정 출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볼 때 국내가 국내가 좀 조금- 심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볼 아, 때. 국내가 심한가요? 네, 국내가 좀 그렇구나. 심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군 문제와 좀 많이 관련이 맞네요. 네, 군 문제와 많이 관련이 있어서 이게 더 특히 맞네요. 예민하고 또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 원정 출산이 이제 빈부와 좀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는 분이 있다 보니까 못 있죠? 가는 네. 분들의 또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민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그런 부분이 예민하다 보니까 좀 이게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 근데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는 뭔가 거기서 몇 년 살아야 되고 그런 규율은 좀 더 생겼다고,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아예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네네네네네. 아예. 그럼 시민권을 따려면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네. 뭔가 그죠? 네. 10년은 시민권을 주지 살아야 되면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안 주겠다는 네, 거죠.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바로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네. 참, 왜냐면 제 지인이 지금 곧 갈 예정이라 이걸 네. 알려줘야겠어요. 네. 빨리.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 좀 약간 고가이고 그렇지 않고 뭐 그죠. 미국 영이나 괌이나 이런 데서 낳는 건 좀 약간 저렴하다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낳는 경우는 좀 미리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미리 아마 가 계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로 그렇다면 지금 않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의료 시스템 이런 거는 한국이 조금 더 낫거든요. 훨씬 낫고 훨씬 저렴합니다. 의료권이 되기 제가 때문에. 알기로 거기서 이제 수술로 낳게 되면 진짜 거의 최대 억 네, 단위까지 억이 넘어갑니다. 예, 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시민권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네.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일단 뭐 그래서 일단 트럼프 얘기가 좀 나와서 일단 관세 얘기를 조금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 들어. 이게 지금 제가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터가 최근에 좀 나와서 그거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밌겠어요, 그거. 네, 그래서 주요 대응 전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나와서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나 이거 잠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재미있는 게 좀 나와서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관세 전략이 좀 나와서 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캐나다는 드리토 내각이 고위 관료와 보좌관이 참여하는 특별 대응반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계자와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거래에 기초한 협상 전략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내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트리토 내각이 사실은 강경하게 처음에 했다가 그 보면 이제 또 다시 이틀 만에 화해 제스처를 하고 막 이런 걸로 강원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뭐 차기 정부가 요구해올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낙농업 수입 커터 중단 등 그러니까 통상 갈등을 지금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기 때 좀 친했던 그런 부총리들을 다시 고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와 중국산 우회 수출 폐해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폐해들도 좀 한다 그러고, 왼쪽 팔을 내놓고 오른쪽 거를 이제 뭐 제시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그 강력한 대응을 시사함과 동시에 협력 방안도 그러니까 이제 양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데요. 미국의 그 25% 부가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협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같이 싸워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불법 이민이 머리가 아픈 부분을 자기들이 해결해주겠다. 진짜요? 근데 그런 자기들이 어떻게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들 단속을 자기가 강화를 많이 그쪽에서 해주겠다. 강화를 해주겠다. 관세를 좀 낮춰달라. 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협상 카드로 네네네. 잘 쓰고 있네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골머리를 앓고 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단속을 자기네들이 미리 해주겠다. 음. 그러면서 그 대신에 25% 관세를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진작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EU는 지금 무역 공세에 강력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그 분쟁 협력을 이제 협력하겠다. 이미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잘 하실 테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하는 조치 관련돼서 이제 이제 낮은 자세로 지금 벌써부터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들 EU 자체는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잘 이렇게 유화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미국산 제품들 그 농산물, 에너지, 무기 같은 데서 수입 확대를 많이 하고 관세를 이렇게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책 협정의 방위비 인상들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중무역 기술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아, 그럼 벌써부터 트럼프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죠. 야, 진짜 네. 무서운 분이시네요. 네, 무서운 분입니다.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요. 중국도 관세 공제에서 강원 전략을 하고 있다는. 예. 뭐 대중 강경파대에서 이제 뭐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원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사실 히토류랑 리튬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여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완화 정책을 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지금 60% 관세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중국 GDP가 많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휘토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잘 안 줄 생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 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면서 차기 정부에게 이제 좀 그러니까 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인사들로 전면 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기 때 무역 협정 때 좀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인사들로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하버드대 출신들로 쫙 깔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통상하는 분들로 이제 깔면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적임자를 지금 잘 못 찾고 있다고 하는. 일단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야, 벌써부터 이게 이렇게 네, 먹히네요. 네, 그렇게 지금 나가서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불확실합니다. 내가 볼 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좀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만만치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어떤 결과라도 좀 빨리 나오면 괜찮을 텐데, 그죠? 네, 그게 안 되니까.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좀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불안해서 제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진짜 정부 대응적인 부분도 빨리 협상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는 이제 긴밀한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뉴스상으로. 근데 뭐 아직 들려오는 그 결과치에 대한 소식은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맞습니다. 반도체 공부하면서 뭐 어떤 대응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뭐 긴밀하게 미국 정부랑 협력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체크를 맞습니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기업 소개 해주시나요? 오늘 기업 소개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아, 그래 오늘 전할 소식 내용이 전할 게 너무 많나요? 많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애플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애플이 지금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네. 일단 애플이 오늘은 가장 사상 최고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조 7,300억 달러로 시가총액을 기록했고요. 애플 주가는 사상 1.67을 기록해서 246.7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애플이 1위를 차지하고 2위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스터카드를 뒤를 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 가지로 이제 잘 관리가 되는 기업의 1위로 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돼서 이제 고평가되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아동 학대 아동 어때요? 네. 아동 성적 학대 피해 뭐 이런 거로 관련해서 또 고소를 집단 소송에 휘말려서 애플이 미국 연방 FBI로부터 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동조했다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게 최근에 이제 외신에 따르면 콘텐츠의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부분을 애플이 이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왜 어디서 그런 애플이 게 일어나? 미국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 사용 조건을 요구받은 데 이어서 아동 성학대 묵인에 이어 동조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네네네. 묵인했다 그런 이유로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FBI가 그 아이폰이 암호화된 콘텐츠에 접근해야 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천 명의 아동 성학대 피해자가 관련 이미지와 영상이 애플이 유포화대로 묵인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애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자신들이 이게 애플은 뭐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를 뭐 이렇게 자신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개인 어떤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그럴 수 누군가가 뭘 있겠어요. 요구하거나 네. 어떤 법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잘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럴 예.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애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뭐 이게 소송의 핵심 이런 겁니다. 애플이 2021년에 제안한 아동 성학대 자료 탐지 기술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그 해당 기술은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 되기 전에 이미지를 스캔해서 뭐 이제 여부를 확인하고 수동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 예상치 못했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 출시하기 철회가 됐는데 요 기술을 도입했으면 요거를 탐지하고 제거했을 거라는데 이제 요거를 실행하지 않아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요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기술 같은데 요거에 관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애플은 암호화에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약간. 그래서 요거 그러면은 좋은 소식은 어떤 건데요? 좋은 소식은 이제 1등 했다는 거죠. 아, 1등을 해서 이제 1등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제 25배 250개 기업을 조사해서 애플이 이제 건전성과 여러 가지 해서 기업 효율성에서 1등을 했다는 요 소식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동영상 AI 소라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써보고 싶은데 또 유료겠죠?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그거 무료, 계속 예. 무료예요? 예. 지금 챗 GPT는 다 무료는 아니던데요. 네네네. 그렇죠. 이거 이제 정식 출시하면 이제 9일날 이제 온라인에서 할 건데 이거 이제 게시되면 이제 정식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네, 쓸 무료로 수 쓸 수 있나요? 있습니다. 좋네요. 소라는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이제 같이 해상도로 20달러 최대 50개를 쓸 수 있습니다. 720도 해상도로 5초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달러 사용자는 최대 500개로 1080p로 20초 길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또 200달러짜리를 쓰게 될 것 같은 왠지. 그걸로 또 열심히 네네. 뭔가를 일을 만들.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저작권 네.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저작권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네. 저작권 문제가 아니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로 조합을 해서 만들겠죠. 네 만들 거니까 그죠? 저작권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뭔가 영상을 만들 때 엠비토라는 영상 사이트를 쓰거든요. 그것도 유료예요? 네, 유료입니다. 그 유료인데 그거는 저작권이 이제 그 엠비토라는 어떤 서버에서 쓰는 건데 저작권을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자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저작권을 쓰고 이제 그 동안은 저작권 표시를 하게끔 쓰게끔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유료를 그 기간 동안은 저작권료를 내고 쓰는 건데
곡을 쓰게 되면 인제 그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저작권료를 내고 그 자료를 필요로 하거나 뭔가를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쓰게끔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에펙이나 이런 걸 만들거나 자료를 쓰는 분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걸 많이 쓰시는 사이트인데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쓰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거나 자료글을 만들거나 저처럼 뉴스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그 자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시는 자료인데 그렇게 쓰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요게 염려가 되는 건 요런 뉴스를 쓸 때 요를 만들어서 뉴스를 만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면 저작권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초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뉴스를 만들 때 이게 기존의 뉴스들을 생성하는 뉴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랬을 때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가 저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챗GPT에서 만드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 문제가 되고 저작권 문제가 있죠. 계속되거든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잘 몰라서 저는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네. 그게 더 일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초상권이나 그림이 누구 그림이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요. 네. 예. 그 그림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거를 출처를 알면은 차라리 출처를 표기할 텐데 네네네네. 출처 자체도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 생성을 그 그림이 해주니까. 어떻게 온 그림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음. 그림이 잘 모르겠으니까 캐리커처가 왔는데 누구 그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네, 그걸 소라에도 이제 있을 수 쓰고 있겠네요. 그거를 만약에 뭐 썸네일로 쓰거나 뭔 걸로 쓰게 했을 됐을 때 나중에 피해를 입거나 이게 전혀 모르니까. 근데 GPT의 그 저작권 문제는 항상 지금도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워터마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부분도 어쨌든 긁어서 올 거거든요. 그럼 맞아요. 합성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차라리 저작권료를 더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거랑 넵스터나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넵스터 초창기의 모델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저는 저작권료를 무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는 방식으로 차라리 이거를 챗GPT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서버를 많이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로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 챗GPT 사용자들이 돈을 무는 방식으로 오히려 예, 그렇게 뒷다리 없게끔. 과금을 하는 방식으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챗GPT를 과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듯이. 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차라리 유튜브처럼 예.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과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차라리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들어볼까요? 그 네. 소라는 네. 사실 이제 구글의 그 기업용 동영상인 비오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거하고 이제 메타의 무비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랑 같이 3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지금 챗 GPT도 그 경쟁작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구독을 챗 GPT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데에서는 다른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그렇게 또 동영상 네네네. 업계에서도 그런 일이 네, 있을 수 그런 걸 있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TSMC가 11월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역시 그 트럼프 힘이 셉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 매출이 급감했나요?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나요? 네. 오. 사실은 뭐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했는데요. 10월 대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10월 대비해서는 12% 감소했습니다. 네, 12조 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감소. 수출을 못하게 해서 그런 거죠? 그죠? 야. 12조 감소했고요. 역시 뭐 다른 데 대비해서는 이제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65%로 뭐 절대 강자이긴 하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좀 안타깝게 9조 원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시장 조사를 했는데 삼성전자 많이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 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2018년인가 9년인가 이재용 네네. 회장이 그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포부를 네네네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점유율이 네네. 지금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계속 네네네. 감소되다가
이제는 9% 네, 그 네. 파운드리 분야에 네. 그리고 TSMC가 50% 네. 좀 그리고 가량. 모리스 창 아저씨가 최근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그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이 다 갖다 쓰시더라고요. 아, 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뭐라고 하셨는데? 저격을 하셨어요. 삼성전자를 아. 또 그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삼성전자에 안 좋다. 아. 그거 사실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네, 근데 너무 판단이죠. 저격을 또 하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언론이 다 갖다 쓰더라고요. 그렇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씁쓸한 것 같아요. 저희도 언론사인데. 아니 그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네. 다른 나라에 한 아저씨가 간 얘기를 뭐 갖다 쓰고 그렇죠. 굳이 뭐 예, 그 그걸 불안감을 조성시킬 필요는 불안감을 없고. 조성할 필요가 네. 있을까? 당연히 안 좋죠. 음. 그걸 뭐 그냥 그걸 갖다 쓸 얘기가 뭐 있을까? 모리창 아저씨가 음.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저격한 얘기를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TSMC 창업자가 삼성전자를 저격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뭐 맞아요. 그거 뭐 저격하는 얘기는 당연한 건데 굳이 그거를 굳이 우리가 갖다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굳이 뭐 씁쓸합니다. 제가 볼 때. 다음 뉴스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원문을 하나 봤어요. 그 어떤 원문이요? 파월이 인터뷰 뉴욕타임즈랑 잠깐 네. 그 원문을 한 봤는데 정말 그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하고는 정말 껄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트럼프하고는 정말 껄끄러운 것 같고 그 내용을 질문을 보니까 되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는데 그 날카로운 질문들의 거의 노코멘트예요. 트럼프하고에 대해서는 거의 노코멘트인데 그러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죠. 그 부분만 시장에서. 딱 떼서 그 멘트 한 부분만 떼서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제가 보니까 그 멘트 한 부분만 떼서 얘기하고 트럼프 부분에 대해서는 네. 껄끄러운 부분만 그렇게 음, 그러니까 멘트 한 부분만 떼서 얘기했더라고. 거의 네. 노코멘트를 했더라고. 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이렇게 다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언에 워낙 신중하시고 네, 신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그걸 알아요. 무게 내 중심, 무게 중심 말의 무게가 얼마나 있는지를 너무 아시는 분이라 네, 네, 네.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시장이 네, 네. 너무 열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고 네, 네, 그거를 네, 되게 네. 너무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셔서 어제도 얘기한 게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는 필요한 네, 인물일 네, 수도 네, 있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그리고 나눴었죠. 11월 그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 고용 지표 나온 거 잠깐 제가 좀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거 잠깐 좀 자세히 이제 나와서 그 자세히 나온 걸 잠깐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게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나온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약간 특이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민간 부분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9.4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정부 부분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부분도 취업자 수 3.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반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지표도 실업률도 반등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참가 활동률도 노동 시장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상치도 상회합니다. 실업률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치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우리나라보다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좋아서 경제 좋죠. 시장을 떠나서 경제도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 네.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가계조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건 실업자 수도 증가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부럽습니다. 이거 시장이. 네. 이게 참 부럽습니다. 맞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 봐야 될까요? 네, 우리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소식 하나 정도 더 도와드릴까요? 전해주- 구글이 네. 차세대 양자칩 윌로우를 개발했습니다. 이 현지식으로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해서 그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개발된 칩이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하고 기존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되게 괜찮은 겁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컴퓨터가 0과 1을 두 가지를 처리한 반면에 이거는 0과 1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큐비트를 사용해 방대한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을 이제 가능성을 높여서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되고 하면서 이제 AI 쪽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의약품 개발이나 암호화 기술 등의 다양한 산업을 이제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공대 물리학자 이 부분은 이제 몇십 년 걸릴 수 있는데 이 기술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우리가 음. 할 수 없었던 병 같은 거를 고칠 수 있는데 획기적인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좀 했다고 해서 왜 이걸 갑자기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게 이제 AI 쪽에 그 제가 볼 때는 대중국의 어떤 약간 어떤 패권이나 이런데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게 뭔가 아닌가라는 슈퍼컴퓨터 쪽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뭔가 이런 한 획을 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코인 이야기를 근데 왜 한번 이게 떨어지고 있는 해볼까요? 겁니까? 왜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왜 이렇게 암호화폐요? 네, 글쎄요. 그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네. 조정 국면이긴 하죠. 근데 그 알트코인 쪽으로의 조금 매도세가 보여지긴 그런 하더라고요. 겁니까? 네. 아, 그 전에 네, 이제 그 한 가지만 뭘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같이 자료를 볼 텐데 네, 이제 뉴욕 시장에서 챗 GPT 출시 이후에 글로벌적인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28.69조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AI 관련주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그 그 아이비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는 아니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다고 그 내다봤더라고요. AI 관련한 이제 주가 차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염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거의 절반 이상이 AI 관련한 모멘텀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뉴욕 시장에서 AI 랠리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또 이제 글로벌적인 시선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좀 서치를 하고 있으니까 유의미한 내용 있으면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밈코인을 또 찬양하는 그런 트위터를 또 올렸습니다. 페페 관련한 이미지를 올려서 페페 밈 만들기, 재밌는 페페 밈 만들기 뭐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시는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가 이제 좀 방금 그런 거 들어온 안 걸립니까? 속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또 보고 밈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같이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청산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이야기부터 조금 드려볼게요. 국장을 탈출하고 코인 투자자가 800만 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러다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 이제 못지않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들어온 속보로 또 가상자산 유예가 본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의 코인러들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세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게 통과가 됐다고 속보로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예 결정.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5대 거래소의 은행 실명인증 예치금 계좌 수는 778만 4천 개로 전년 말 대비해서도 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말에도 이미 좀 증가 추세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을 떠나서 해외 혹은 이제 코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수치적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장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국장에 다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모멘텀들이 필요할지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부양책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저희가 지켜보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소식이 떴어요. 이더리움의 중요한 연구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솔라나 진영의 회사로 지금 이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이 두 개를 놓고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다 이런 또 타이틀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께서 맥스 레스닝이라는 분께서 이더리움 확장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입장이 예전에 있었대요. 그래서 솔라나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어게이브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소프트 회사에 갔습니다. 안자라는 곳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회의론이 이제 실제로 거기 계셨던 연구원께서 이제 가지시고 이제 솔라나 쪽으로 이적을 한 거라서 가격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는 별개로 이더리움 ETF에 관한 현물 유입량들은 계속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게 포착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준비금 증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자산 초과 담보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준비금 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FTX 파산 사건을 겪었습니다. 거래소의 그 CEO가 고객들의 예치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사용을 했던 게 밝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준비금 증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자산을 내가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실제로 증명을 하는 거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초과 담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 발표를 하면서 거래소 자체의 신뢰도를 좀 가져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왜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조금 그런 흔들림이 현물 시장으로 좀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밤 하락으로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가장 큰 롱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세력이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올려줄 건데 그거에 관해서 너무 물량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너도 나도 이제 코인을 사려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롱 포지션이라고 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거에 베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세력 고래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을 이렇게 한번 털고 가는 패턴이 있어요. 가볍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하락에서 굉장히 56만 9,214명의 트레이더가 강제 청산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포지션 강제 청산이 발생이 돼서 아마 이때 손실을 좀 입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 일어났고 이게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일일 청산 규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뭐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계속 같이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제 2년 유예가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금융시장에 관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오히려 국장에서 가상자산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내 증시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재석 의원 275명 그리고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 33표 그리고 기권 38표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 가상자산 이제 쪽에 관해서는 좀 지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맞죠. 저거. 네. 아니 저렇게 많이 계속 사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네, 마이클 그거 세일러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예, 더 샀습니다. 네.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21억 달러의 현금으로 약 21,5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취득을 했습니다. 코인이 이제 98,700달러에 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싸게 샀다라고는 지금 가격상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워낙 매집을 해왔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SEC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 네. 관련한 자본으로 사면은. 아, 그래서 지금 순이익을 거둔 부분 그리고 12월 8일 현재 42만 3,6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코인당 평단가는 6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차트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홀딩하는 물량들 나와 네, 있고 네. 얼마 정도의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클 셀러는 참고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계속 살 거다, 더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아마존이 이제 현금 보유고가 되게 많은가 봐요. 한 음. 126조 정도 되나 네. 봐요.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려면 앞으로 계속 뛸 거기 때문에 음. 거기에 한 5% 정도를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6조, 7조 정도 돼요. 맞아요. 그런 조언 봤어요. 저도. 네, 네. 그걸 왜 그렇게 조언하는 겁니까? 그냥 이제 실제로 지금 실행이 된 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우리가 시장에 반영시키기엔 조금 네, 근데 아직 이제 이른 그런 것 조언을 같고. 왜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사이클과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쏠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늘 또 트럼프 예, 아들이 그 세계 또 수도로 만들어낸. 근데 그런 거를 보면 MS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현금 보유고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 선착택을 기업들에게 하는 거죠. 그런 조금씩. 데다가 이제 그 현금 보유 대신에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다 쪽으로. 가지고 음,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금을 보유하듯이 이제 네, 그분들이 그 생각할 하는 때. 건 암호화폐를 보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최근에 금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도 좀 커플링 느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금 상승률, 그래서 그렇게 네, 조언을 하는 그래서 건가요?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빅테크 거고. 쪽에 그런 조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네, 그게 그쪽이 이제 그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존 126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 뭐 이제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 나오더라고요.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 실체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제 그쵸, 그쵸.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말해주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유시민 커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유시민 선생님이 또 예전에 하셨던 발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네, 그분이 브리핑을 한번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해보고.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희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와주실 섭외 가능하십니까? 한번 해봐야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또 네. 랩소디 이야기 여기서 네.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고요. 저희 내일 또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